4.0으로 8.4를 나누면 4.3이 되므로 정답은 2.3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마름모의 넓이가 18.06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른 한 대각선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넓이가 주어져 있고 나머지 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하고 나누기 하고 나누기 2이므로 먼저 넓이인 18.06 곱하기 2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6.12 나누기 한 대각선의 길이를 하여 36.1이 나누기 8.4를 하여 4.3이 나머지 한 대각선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름모의 공식이 왜 대각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야? 왜냐면 좀 마름모를 봤을 때 이 꼭지점들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유로 직사각형이 무엇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바깥에다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면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고, 근데 그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면 나머지 더 만들어진 부분들을 모두 합쳐주면 똑같은 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므로 나누기 2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20번 이 문제는 드리가 19와 2분의 1리터인 물통에 물이 5분의 2만큼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드리가 20분의 9리터인 그릇에 물을 몇 번 담아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일단 5분의 2만큼 담겨져 있다고 했으므로 이 드리를 5로 쪼갰을 때 2가 채워져 있다는 말이므로 가득 채우려면 5 중에 이만큼 채워져 놨으니까 3을 더 채워야 하므로 19와 2분의 1을 곱하기 5분의 3을 해서 구해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19와 2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2분의 39 곱하기 5분의 3이 되고 네? 지금 잠깐 물통에 물이 5분의 2만큼이 무슨 그 그림 그려줘도 돼요. 물통이 있을 때 5분의 그러니까 5분의 2만큼이 채워져 있다는 건 네, 채워져 있다고 이미 따라서 곱하기를 해주면 10분의 117이 나오고 대분수 바꿔주면 11과 10분의 7리터가 채워야 하는 물의 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의 9리터인 그릇에 물을 담아서 몇 번 채워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므로 11과 10분의 7 나누기 20분의 9를 해줘야 합니다. 11과 10분의 7은 가분수 바꿔서 10분의 117 나누기 20분의 9가 되었고 역수로 바꿔주어 9와 117을 약분하여 117은 13이 되었고 10과 20을 약분하여 20은 2가 되었습니다. 13 곱하기 2를 하면 26번이므로 답은 26번 그릇에 물을 담아야 합니다. 문제의 드리가 19.2분의 1리터인 물통에 물이 5분의 2만큼 채워져 있을 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드리가 20분의 9리터인 그릇에 물을 담아 몇 번을 넣어야 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9.2분의 1 곱하기 먼저 5분의 2만큼 채워져
20분의 9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11과 10분의 7을 가분수로 바꾸어서 나누기 20분의 9를 하면은 총 26번을 26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는 과정? 10분의 117 나누기 20분의 9이면은 총 약분을 해서 그 상태로 어떻게 약분을 하지? 나누기 상태에서? 그 20분의 9인 9에서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부호는 바뀌지 않고 그냥 바뀌어요? 네? 분모하고 분자가 지금 뒤집어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분모가 분자 자리로 올라가고 분자는 분모 자리로 내려가요. 그냥 숫자만 바뀌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하지? 나눗셈 분수를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지? 앉아서 질문하려. 어디서? 아까 전에 막힌 20분의 9 리터인 그릇에 물을 몇 번 담아야 되는지 구하는 문제이므로 11과 10분의 7 나누기 20분의 9를 하면 11과 10분의 7을 가분수로 바꿔주어 10분의 117 나누기 20분의 9가 되고 역수를 취해주어 10분의 117 뭐라고 안 들리는데. 지금 분모가 다름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곱하기로 바꿔주어서 20분의 9 분수인 20분의 9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어 9분의 20이 되고 10분의 117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17 곱하기 9분의 20을 하면 10과 20을 약분하면 20은 2가 되고 9와 117 약분하면 117은 13이 되어 26번 물에 담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11과 10분의 7을 가분수로 바꿔서 나눌 때 분모가 같지 않아 나눌 수 없으므로 20분의 9를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고 10분의 17은 그대로 계산하면은 총 약분을 해서 답은 26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에서 저 상태로 계산이 불가능해가지고 우리는 나눗셈을 곱셈식으로 바꾸죠.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지금 다시 다시 하셔야죠. 공식은 해소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 이런 나누기가 못된 상태에서 곱하기로 바꿔주는 것을 역수를 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7 나누기 20분의 10분의 9는 분모가 달라 나눗셈이 안 되는 걸 역수를 취해서 9분의 20으로 만들어서 곱해서 통분을 해서 구하면은 26번이고 답은 26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될 때 나눗셈이 곱셈식으로 바뀌면서 분모의 위치가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건 역수야. 네. 이 문제는 가가 분석이지 말고 친구가 볼 수 있게 문을 열어줘. 나가기에서는 1.5리터짜리 주스가 1260원이고 나가기에서는 0.6리터짜리 주스가 750원인데 같은 양의 주스를 사면 어느 가게가 더 이득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인데 먼저 같은 양의 주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1리터를 구한다고 할 때 1260 나누기 1.5는 840이 됩니다. 그리고 나 가게에서는 750 나누기 0.6을 나누면 1250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등호로 나타냈을 때 840과 1250 중에서 더 큰 숫자를 구하면 1250이므로 더 이득인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가 가게가 더 싸고 가 가게가 더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저 1260 나누기 1.5랑 750 나누기 0.6은 단위가 1리터의 가격인 거예요? 네? 네. 1리터의 가격이요? 먼저 가 가게에서는 1.5리터짜리 주스가 1260원이고 나 가게에서는 0.6리터짜리 주스가 750원일 때 같은 양의 주스를 사면 어느 가게가 더 이득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같은 양의 주스를 살 때 더 이득을 구해야 하므로 단위를 기준에 맞춰주어 1리터의 가격을 구합니다. 먼저 가 가게는 1260 나누기 1.5리터라여 840원이 1리터의 가격이란 걸 알 수 있었고 나 가게는 750 나누기 0.6리터라여 1250원이 주스 1리터의 가격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840과 1250의 가격을 비교하면 840이 더 싸므로 가 가게가 더 이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몫의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식의 몫이냐면 75.32 나누기 4.7의 몫을 구해야 합니다. 소수 첫째 자리와 소수 둘째 자리의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것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몫을 구해줘야 합니다. 먼저 75에는 47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므로 1을 써주고 75 빼기 47 하면 28이 되고 3을 내려주어 47 곱하기 6은 282가 되었습니다. 283 빼기 282는 1이 나왔고 2를 내려주었고 하지만 이제 47로 나눌 수 없으므로 0을 써주고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써주고 0을 내려주었습니다. 47 곱하기 2는 94이므로 120 빼기 94는 26이 나왔습니다. 26을 47로 나눌 수 없으므로 0을 내려주어 47 곱하기 5가 235이고 260 빼기 235는 25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2는 버림이 되므로 16이 나왔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5는 올림을 해야 하므로
16.03이 나왔습니다. 두 수를 빼주면 16.03 빼기 16을 해주어 0.03이 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반응이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목표의 반응이나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해야 하므로 775.3이 나누기 4.7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4.7을 47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75.3이면 753.2가 되고 4.7은 47이 됩니다. 또 753.2 나누기 47은 16.025가 되므로 16.025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낸 수는 16이 됩니다. 그리고 16.025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면은 16.03이 되므로 16.03 빼기 16은 0.03이 되므로 답은 0.0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로셈의 순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753에는 47이 한 번 들어가므로 2를 써주어 47이 되어 75 빼기 47을 하면은 283이 되고 3을 내려받아 283이 되는 거는 잠깐 753 나누기 47을 해야 돼. 75 빼기 47을 해야 돼. 75 빼기 47. 그렇지. 네. 그게 283이 되지 않잖아. 네. 아니 그래서 3을 내려 순차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283에는 47이 총 6번 들어가므로 282가 되어서 이것을 283 빼기 282를 하면은 1이 되고 2를 내려받아 12가 되는데 47은 12를 나눌 수 없으므로 잠깐만. 47이 11을 나누는 거야? 12를 47로 나눌 수 없으므로 0을 내려받고 0을 내려오지 않죠. 아니 천천히 다시 그거를 0을 써주고 어디다 0을 먼저 써야 돼? 22 아니야. 이 소수 첫째 자리에 0을 써주고 12에 0을 하나 붙여 12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47은 120에 총 2번 들어갈 수 있으므로 94가 됩니다. 그러므로 120 빼기 94를 하면 26이 됩니다. 200 그러면 옆에 0을 또 써줘서 260이 되면은 47은 총 5번 들어갈 수 있으므로 235가 되어서 남는 수는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벽 4.2m의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42제곱미터의 벽화를 그릴 때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다면 73.5제곱미터인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 페인트는 적어도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페인트는 한 통이 1.4리터입니다. 저 그리려고 할 때 다음에 4.2 제곱미터예요, 아니면 42 제곱미터예요? 예. 4.2제곱미터. 처음에는 요 4.2m의 벽에는 페인트가 1리터가 필요하다고 했고 73.5m인 벽에 그리려면 페인트는 적어도 몇 통을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필요한 페인트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73.5
나서 나온 수는 17.5인데 이 수는 필요한 페인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인트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한 페인트량을 나누기 1.4를 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1.4는 페인트 한 통에 1.4리터가 있다고 했으므로 1.4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17.5 나누기 1.4를 해주면은 12가 나오고 나머지가 0.7이므로 총 12.07이면은 이 73.5제곱센티미터인 벽에 벽화를 다 그리지 못하므로 12통이 아닌 더하기 1을 해주어서 총 13통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저기 73.5 나누기 3.2 한 다음에 17.5의 단위가 뭐고 12와 0.7의 단위는 뭐예요? 이 부분에서는 17.5는 필요한 페인트량이므로 17.5리터가 73.5제곱센티미터의 벽에 필요한 페인트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구한 페인트량인데 그 페인트는 한 통이 1.4리터라고 했으므로 17.5 나누기 1.4를 하면은 12가 되고 나머지는 0.7이 되므로 12.07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한 것인데 페인트 12통으로는 이 73.5제곱미터의 벽에 벽화를 다 그릴 수 없으므로 1을 더해줘서 총 13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73.5제곱미터의 벽에 필요한 페인트의 통의 수는 12통이었는데 0.7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죠? 아, 예. 네. 이 문제는 먼저 벽 4.2제곱미터의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4.2제곱미터의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면 73.5제곱미터의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 페인트 적어도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는 되긴 되는데 난 안 되는데. 여기 살짝 오류가 있는 거. 또 얘기해야지 그러면.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해서 수정을 해야지. 아시죠? 문제 설명 다시 해보자. 벽 4.이 부분에 살짝 벽 4.2m의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4.2m의 벽에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면은 73.5제곱미터인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은 페인트는 적어도 몇 통인지 구하는 문제인데 페인트는 한 통이 1.4리터일 때 73.5제곱센티미터인 벽에 필요한 페인트 통수를 구하는 문제. 저 4.2제곱미터는 벽의 넓이에요? 네. 문제는 벽의 넓이가 4.2제곱미터. 이 문제는 벽 4.2제곱미터에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4.2제곱미터에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다면 73.5제곱미터인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 페인트는 적어도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이해가 된다고? 네. 문장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너무 간략하게 써. 그거하고 상관없지. 간략하게 쓴 게 아니라 벽 4.2제곱미터의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4.2제곱미터에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네. 4.2제곱미터의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할 때
치워야 될 것 같아. 이제 맞는지 한번 볼래요? 맞아요? 예린이 맞아요? 우리가 또 확인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네. 넓이가 42.2제곱미터의 벽에 벽화를 그릴 때 1, 아니야. 네? 40이 아니야. 4.2라고 했는데 40이라고 했어. 넓이가 4.2제곱미터인 벽에 벽화를 그릴 때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73.5제곱미터인 벽에 벽화를 그리려면 페인트는 적어도 몇 통이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페인트는 한 통에 1.4리터입니다. 먼저 필요한 페인트를 구해주려면 그러니까 73.5제곱미터라고 했으므로 73.5 나누기 4.2제곱미터의 벽화에 1리터의 페인트가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나누기 4.2를 해줍니다. 나눠주면 17.5리터가 나옵니다. 페인트는 한 통에 1.4리터라 했으므로 17.5 나누기 1.4리터라 하면 12통이 필요한 걸 알 수 있고 또 0.7리터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0.7리터가 남으면 73.5제곱미터인 벽의 벽화를 다 그릴 수 없으므로 12 더하기 1을 하여 13통이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스모. 다음 이 문제는 68.6m인 줄을 한 토막에 4.04m가 되도록 자르면 총 몇 토막이 나오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먼저 16.68 곱하기 100을 하여 1668을 만들고 4.04도 똑같이 곱하기 100을 해줘서 404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한 수를 나누면은 1668 나누기 404는 17이 되므로 총 17토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공부하는 거야. 네. 질문. 없긴 한데 있는데 저 숫자를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 4.04m가 4.09m로 보여요. 네. 이 문제는 68.68m인 줄을 한 도막이 4.04m가 되도록 자르면 총 몇 도막이 나오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둘 다 소수점이므로 쉽게 구하려면 둘 다 둘다 소수점이 뭡니까? 둘 다 소수이므로 소수 몇 자리 수죠? 소수 두 자리 수이므로 더 쉽게 구해주려면 각각 곱하기 100을
16.68은 1668m가 나왔고 4.04는 404m가 나왔습니다. 1668 나누기 404라면 총 17도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수를 3.2로 나누는 것을 곱하여서 51.2가 되었을 때 어떤 수를 구하고 바르게 계산하는 것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어떤 수를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네모라고 했을 때 32를 나눌 걸 곱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3.2는 5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모는 3.2 곱하기 51.2를 곱해서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총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지금 못 써. 지금 잠깐 수정. 하세요. 51.2 나누기 3.2를 해주어서 총 이 답은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곱하기 뭐예요? 뭐요? 저 3.2 곱하기 56. 이거는 네모 아, 총 51.2 나누기 3.2는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네모는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 나누기 나누어야 하므로 16 나누기 3.2는 5가 되므로 답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저 두 번째 줄에 3.2 곱하기 51.2는 뭐고 51.2 나누기 3.2는 16이란 게 뭐예요? 일단 네모는 어떤 수이고 어떤 수는 3.2 곱하기 51.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3.2를 나눌 걸 곱해서 51.2가 되었으므로 3.2 곱하기 잠깐 수정. 정말 천천히 해도 되잖아. 이거 51.2는 3.2 곱하기 네모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곱했으므로 다시 나눠야 하므로 51.2 나누기 3.2를 해줘서 네모는 1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정이 돼요. 제가 해도 돼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이 문제는 어떤 수를 3.2도 나눠야 되는 걸 잘못하여 곱하여 51.2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고 바르게 계산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먼저 틀린 식을 써보면 먼저 네모는 어떤 수라고 표시합니다. 네모 곱하기 3.2는 51.2가 나왔으므로 51.2는 3.2 곱하기 네모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모를 구하려면 지금 3.2 곱하기 네모가 51.2라고 했으므로 51.2 나누기 3.2를 하여 16이 어떤 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수를 3.2로 나눠야 한다고 했으므로 16 나누기 3.2 하여 답은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네모 곱하기 3.2는 51.2가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의 식의 위치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재정리가 됐어요. 네. 왜 그래요? 이 재정리된 이유요? 근데 재정리가 안 돼도 되겠네요.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나는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을 해야 돼요. 재정리요? 모르겠어. 질문하세요.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한 것인지 원래 처음에는 네모는 51.2 곱하기 3.2라고 표기하여서 다시 수정을 해서 51.2는 3.2 곱하기 네모와 같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요 상단에 있는 요 네모 곱하기 3.2는 51.2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근데 아까 처음에 51.2 곱하기 3.2는 안 나왔지 않았어요? 수정. 저 지금 51.2는 3.2 곱하기 네모와 같다는 걸, 저 네모 곱하기 3.2와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요? 네. 곱하기의 성질이에요? 네. 곱하기의 성질이에요? 저 두 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의 성질이죠. 등식의 성질.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설명해요. 그래야죠. 아까 지금 방금 네. 51.2는 3.2 곱하기 네모와 같다는 식을 한 번 더 써준 이유는 네모 곱하기 3.2는 51.2라고 하였으므로 3.2 곱하기 네모도 3.1 3.2 곱하기 네모도 네모 곱하기 3.2와 같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두 개가 같은 식 아닌가요? 네. 왜 적어도 한번 더 적어볼까? 필요할까?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 문제에서 곱하기의 성질을 말하는 거지 이 문제만 갖고도 풀 수 있으니까. 위에 있는 식으로도 아래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51.2 나누기 3.2의 식으로도 정리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친구가 발표를 하였을 때 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저 식이 왜 필요할까요?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생각해서 필요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부분도 발표자한테 필요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뭐 잘못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표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꼭꼭 집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잠깐 들어와봐. 그래서 이 식은 지금 필요가 없어. 그치? 이 식에서 바로 네모는이 되고 51.2 나누기 3.2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 이게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수로 나타나게 되면은 2.7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4m를 걸었다고 했으므로 총 154 나누기 2.75는 56이 되므로 답은 56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인데 저 2.75는 단지 2분 45초를 소수로 나타낸 거예요? 2분 45초를 소수로 나타낸 거라고요? 네. 나타낸 거. 네. 아, 아니야, 두 부드럽게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야.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발보다 더 아니, 질문을 저 할수 있어. 아닌데요. 그치? 아니지? 존댓말 해요, 서로들. 네. 이해 안 됐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그럼 저 1분 동안 이해됐어. 그래. 이 문제는 정면의 일정한 빠르기로 2분 45초 동안 154m를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2분 45초를 소수로 바꿔주기 위해선 먼저 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대분수로 바꿔주면 2와 60분의 45가 되고 약분을 하면 2와 4분의 3이 됩니다. 또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주면 2.75가 됩니다. 1분 동안 거는 거리를 구해주려면 154m 나누기 2.75시간을 하여 56m가 정효가 1분 동안 거는 거리입니다. 2.75가 시간인가요? 네, 아니에요. 2.75요? 2.75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이죠. 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2분 45초는 아니죠. 시간이죠. 시간이요? 네. 다시 설명합니다. 질문 다시 하세요. 그 위에 거요. 아니, 질문 제대로 하세요. 그 2분 45초가 단위가 2분 45초가 소수가 되는 과정이고 단위 2분 45초는 2분 45초는 대분수로 나타내면은 2가 있는데 이 45초도 포함시켜야 되므로 1분은 60초이므로 60분의 45로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15로 약분했을 때는 총 2와 4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2와 4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은 2.75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분이 된 거예요? 원래 2분 45초였는데. 분? 네. 원래 2.75분이 4분의 결국에는 3 나누기 4인데 여기 2가 있으므로
우리 질문은 2분 45초가 있고 분뿐만 아니라 초도 있었는데 원래 왜? 아, 소수점으로 돼서 네, 이해됐어요. 어디를 해야 돼? 왜 분인 이유? 단위가 왜 분이야? 아, 2.75가 분인 이유는 2분이 있고 그 중에 0.75분도 있으므로 결국에는 분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2.75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그러면은 저게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돼. 아, 여기 원래 2.75분이 2분 45초라고 했어서 아니야, 아직 2.75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가 않았어. 2분 45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아, 2분 이 과정이요? 그렇지. 아, 너가 지금 저 2분 45초가 2.75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네.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볼까? 2분 45초를 소수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대분수로 만들어주어 2와 1분의 60초이므로 2와 60분의 45가 나왔습니다. 약분을 해주면 2와 4분의 3이 나왔고 소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눗셈식을 해주어 0.75가 나왔고 2분은 자연수였으므로 2.75가 되었는데 이 단위가 분인 이유는 먼저 자연수인 2는 2분이고 0.75는 1분 안에 있는 45초이므로 결국엔 0.75는 0.75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2.75는 단위가 분입니다. 그럼 0.75는 몇 초를 얘기를 하는 거야? 0.75는 45초. 그렇게 되는 거겠지. 네. 분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